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2021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한 젊은 의대생의 미스터리한 실종과 사망, 바로 한강 실종 의혹 의료학생 사건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의문과 논란을 끊임없이 야기하며 우리 사회에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날 밤 반포 한강공원에서는 어떤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한 개인의 생명이 사라진 사건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지 함께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은 2021년 4월 24일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활기찬 도시 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한강, 그 중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기는 반포 한강공원은 그날 밤도 평화로웠습니다. 이곳에서 의과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2살의 손정민 씨와 그의 절친한 친구 씨는 따뜻한 봄날의 저녁을 만끽하며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학업에 대한 고민과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평범하고 다름없던 이들의 모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비극적인 사건의 서막이었고, 곧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 충격적인 미스터리로 변모하게 됩니다. 당시 현장 분위기는 여느 주말 저녁 한강공원과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속에 손정민 씨와 친구 씨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술잔을 기울이며 밤늦도록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새벽이 깊어갈수록 술 기운은 두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돗자리에 앉아있던 두 친구는 점차 만취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그 자리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새벽 2시경 손정민 씨가 잠시 잠에서 깨어나 몸을 일으키는 모습이 인근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는 듯 하더니 이내 다시 돗자리에 눕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손정민 씨의 마지막 생전 모습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누구도 이 평범한 움직임이 그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후 새벽 3시 38분경 친구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손정민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부모님께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시 20분경 씨는 잠에서 깨어나 돗자리에서 벗어나 자리를 정리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손정민 씨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홀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손정민 씨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고 바로 이 순간부터 손정민 씨의 기이한 실종은 시작된 것입니다. 해가 뜨기 전 어둠이 짙게 깔린 한강공원에서 한 명의 젊은이가 호련히 사라진 것입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손정민 씨의 가족들은 아들이 밤늦도록 귀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평소 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아들이었기에 가족들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마침 친구 씨는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손정민 씨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오전 10시경 씨의 부모님은 손정민 씨의 아버지에게 전날 밤의 상황을 설명하며 씨가 실수로 손정민 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 친구 씨는 직접 손정민 씨의 휴대전화를 가족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손정민 씨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직접 한강공원 일대를 찾아다니며 아들을 애타게 수색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혹시 모를 단서라도 찾기 위해 주변을 샅샅이 뒤지는 가족들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실종 엿새째 되는 날 4월 30일 오후 가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정민 씨는 실종 장소 인근 한강 수중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청년의 활기 넘치던 삶은 차가운 강물 속에서 덧없이 쓰러져 버렸고, 이 비극적인 소식은 가족들은 물론 이 사건을 지켜보던 전 국민을 큰 충격과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실종 지점에서 불과 몇십 미터 떨어진 곳으로 알려져 더욱 큰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수많은 의문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미스터리는 바로 손정민 씨의 실종 당시 정확한 행적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새벽 2시 이후 친구 씨가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손정민 씨는 과연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는 스스로 자리를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 그 자리에 없게 된 것일까요? 경찰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주변 CCTV 영상을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당시 한강공원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고 일관된 단서를 찾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목격자들의 진술이 시간대별로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수사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새벽 3시 40분에서 4시 사이에 손정민 씨와 씨 두 사람이 돗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 짧은 시간 동안 두 사람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손정민 씨는 그 시점에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처럼 불분명한 행적은 사건에 대한 온갖 추측과 루머를 낳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명확한 상황들은 자연스럽게 유일한 현장 목격자이자 함께 있었던 친구 씨에게로 의혹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손정민 씨의 아버지 손현 씨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직접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씨가 사건 당일 신었던 신발을 의도적으로 버린 점을 지적했습니다. 함께 한강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한 씨가 왜 굳이 그 신발을 버렸어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씨가 손정민 씨의 가족들과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수사기관의 최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아버지의 의심을 키웠습니다. 특히 씨의 부모님이 사건 발생 직후 손정민 씨의 가족들을 만났을 때 새벽 3시 30분경 씨와 부모님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주장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통화 내용이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씨 측은 이를 부인하거나 언급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과연 그 통화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으며 왜 그들은 이 사실을 숨기려 했을까요? 이러한 씨 측의 석연찮은 행동들은 유족들의 마음속에 깊은 불신을 심어주었고, 대중들 또한 씨를 향한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망 원인에 대한 의혹 또한 끊이지 않았습니다. 손정민 씨의 시신이 발견된 후 그의 뒷머리에서 확인된 상처는 많은 이들에게 타살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한강변에서 넘어져 생긴 단순한 사고로 인한 상처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한 폭력적인 행위의 흔적이었을까요? 이 상처의 원인과 발생 시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재했기 때문에 유족들은 물론 대중들은 타살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은 1차 구두 소견에서 시신 부패가 심해 육안으로는 정확한 사인을 판별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부검 결과에서는 손정민 씨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이 결론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뒷머리 상처가 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류의 상처인지 혹은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익사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인해 의식을 잃고 강물에 빠졌을 가능성도 제기하며 국과수의 최종 결론에 강한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이처럼 사망 원인에 대한 의혹은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키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또 다른 미스터리한 영상이 등장하여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손정민 씨의 실종 추정 시간인 새벽 3시 30분경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 쪽 CCTV에 포착된 남성 3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한남대교 방향으로 급하게 뛰어가는 듯한 행동을 보였고, 이들의 존재는 손정민 씨의 실종 사건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강한 추측을 낳았습니다. 과연 이 남성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급박한 움직임은 손정민 씨의 실종과 어떤 관련이 있었을까요? 많은 이들이 이 남성들에게서 사건의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들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끈질긴 수사와 광범위한 조사 끝에 이 남성들은 손정민 씨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인물들이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단지 운동을 하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그 시간에 한강공원을 지나던 시민들이었고,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로써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로 여겨졌던 실마리는 허무하게 사라졌고, 사건은 다시금 미궁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추측이 난무했지만 결국 실체는 없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온라인상에서 폭발적인 관심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함께 친구 어 씨의 얼굴, 실명, 소속 학교 등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공개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SNS 등에서는 온갖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추측들이 마치 사실인 양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자칭 수사대를 자처하며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캐내어 공유하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사건을 해석하며 결론을 내리려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건의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무고한 사람에게 심각한 인권 침해와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한 개인의 신상이 순식간에 공개되고 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억측이 난무하면서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시대의 정보가 어떻게 왜곡되고 오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온라인상의 마녀 사냥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경찰은 손정민 씨의 실종 및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종 당일 손정민 씨와 친구 어 씨의 행적을 재구성하기 위해 주변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수많은 목격자들을 찾아다니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고, 현장 감식과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사건의 퍼즐을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어 씨를 비롯한 관련 인물들을 불러 수차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에 걸친 끈질긴 수사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사건에서 명확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손정민 씨의 사망이 타인에 의한 범죄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결국 사건을 내사 종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유족들의 기대와는 상반된 결과였습니다. 이에 손정민 씨의 유족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불복하며 친구 어 씨를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하며 검찰에 다시 한번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유족들은 아들의 죽음에 어 씨가 모종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고, 검찰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간절히 촉구했습니다. 검찰 역시 유족들의 고소에 따라 사건을 다시 원점에서부터 면밀히 재검토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또한 약 2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범위한 추가 수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어 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2024년 1월 30일 최종적으로 친구 어 씨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어 씨에게 손정민 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유족들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수사기관의 판단은 범죄가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손정민 씨의 유족들은 경찰과 검찰의 이러한 결정에 결코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확신하며
수사기관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유족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제기했으며 이어서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대내외에 선언했습니다. 그들의 끈질기고 고통스러운 싸움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이 가진 의혹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병행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 젊은이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 배경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채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유족들의 가슴속에 깊은 상처와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의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로 치부될 수 없는 복잡한 내막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강 실종 의혹 의료 학생 사건은 의대생 손정민 씨의 안타깝고 비극적인 죽음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찰과 검찰은 어떤 명확한 범죄 혐의점도 찾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유족들은 여전히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외로운 싸움을 끈질기게 이어가고 있으며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근거 없는 개인 신상, 정보 공개가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여실히 보여준 씁쓸한 사례로도 기록되었습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퍼져나간 루머와 무책임한 비난이 한 개인의 삶과 명예를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개인의 생명과 안전의 소중함, 진실 규명의 중요성, 그리고 정보화 시대의 윤리적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합니다. 과연 손정민 씨의 죽음에 얽힌 모든 진실은 언젠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완전한 진실이 밝혀져 유족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